시청자. 한동훈은 끝내 열지 못했지만 결국 박성재의 폰은 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박성재보다 김건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수가 결국 박성재의 휴대전화를 열었다는 대목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기가 풀렸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권력형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하나가 수사를 멈춰 세우고 시간을 끌며 재판의 흐름을 비틀고 여론을 흐리게 만들던 장면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박성재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국가수가 난수 입력 방식으로 잠금 해제에 성공했고 그 결과가 기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목에 걸린 가시가 빠진 셈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는 최소한의 안도감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국가 시스템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이 언제나 통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8월 4일 박성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박성재는 비밀번호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안에 메시지와 통화기록, 파일 위치 기록 등이 사실상 잠겨버리기 때문에 수사는 곧바로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의뢰를 받은 국가수가 잠금 해제 작업에 착수해 결국 성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박성재는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섭 출국 금지를 해제한 혐의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특검팀이 순직해병 특검팀을 압수수색해 박성재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들은 기존 수사 흐름을 바꾸는 단서가 되었고 내란 임무 종사 혐의에 더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박성재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메시지들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기억은 지워도 기록은 남는다는 너무도 평범한 진실이 다시 확인됐을 뿐입니다. 이 사건의 뼈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박성재에게 제기된 혐의는 내란과 직결된 부분, 권한남용과 직결된 부분,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 의혹까지 이어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 검찰국과 교정본부, 출입국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와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내란 중요 행위로 지목됐습니다.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국회 입법 활동을 비판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할 논리를 만들게 하며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거론됩니다. 여기에 더해 김건희로부터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 과거 여사들 수사는 왜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김건희 관련 수사 상황을 별도로 보고받는 등 부정한 청탁에 응했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특검은 메시지 교환 직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흐름과 맞물려 박성재의 개입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할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휴대전화 자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김건희는 2024년 5월 전담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고 5월 13일 수사 라인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이틀 뒤 김건희는 검사장급 인사가 정광석과처럼 이루어졌고 역대급이라 말이 엄청 많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 조직 내부 인사와 수사 흐름이 외부 메시지와 같은 시간대에 맞물려 움직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윤석열도 전송했다는 조사 내용까지 거론됩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김건희 문제가 결코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란은 내란대로 엄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란의 그림자 아래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흐리게 만들거나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 권력의 핵심 연결고리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그 탈출로입니다. 큰 사건 뒤에 숨으면 작은 책임은 사라진다는 계산이 언제나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한동훈이 끝까지 비밀번호를 열지 않고 버틴다는 이야기가 회자돼 왔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밀번호를 쥐고 있으면 시간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흐름이 바뀌며 여론의 온도도 떨어지고 수사팀도 바뀔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해왔다는 의심이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계산이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가수가 잠금을 풀어버리면 비밀번호로 버티는 전략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협조를 구걸하는 단계에서 증거를 추출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사건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박성재 휴대전화 잠금 해제는 내란 수사와 별개로도 상징성이 큽니다. 권력형 사건은 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도 손대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압수수색은 했지만 잠금이 걸려있고 포렌식은 실패했으며 시간이 지나 자료가 삭제됐다는 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낀 것은 하나였습니다. 법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느려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빨라진다는 불신입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한 조각이 달라졌습니다. 법이 아주 조금이나마 제 속도로 움직인 것만으로도 놀라야 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내란 특검이 순직해병 특검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검끼리 자료를 공유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수사 대상의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특검의 보관 영역까지 파고들었다는 뜻입니다. 연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란과 순직해병 사건이 서로 다른 트랙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결국 권력의 상층에서 얽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문제가 다시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란 재판 일정이 빽빽하게 잡히고 윤석열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 해서 김건희 의혹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란의 후속 조치와 수사 개입, 인사 라인 교체, 메시지 교환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는 순간 김건희는 사건의 주변 인물이 아니라 권력 작동의 정점으로 올라섭니다. 박성재 재판이 26일부터 시작돼 주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도 가볍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는 믿음이 법정 안에서는 늘 깨져왔습니다. 박성재와 이완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완규는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을 단순한 연말 저녁 식사라고 말했다가 허위 증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실패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말이 아니라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남고 문건이 없으면 지시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휴대전화 안에 있었다면 잠금 해제는 곧바로 재판의 무게중심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보면 김건희가 뒷전으로 밀린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란 사건은 워낙 크고 윤석열 재판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언론의 초점도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형 범죄의 본질은 한 방향만 보는 순간 놓치기 시작합니다. 내란은 실행의 범죄이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권력의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누가 보고를 받았고 누가 인사를 흔들었으며 누가 수사를 바라봤는지가 빠지면 실행자만 처벌하고 구조는 남게 됩니다. 국민이 최고형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구조를 끊어내라는 요구입니다. 사람만 바꾸고 판은 그대로 두자는 제안에 국민이 동의할 리 없습니다. 박성재 휴대전화에서 김건희와의 텔레그램이 확보됐다는 사실은 그래서 사건의 무게를 다시 배치합니다. 김건희가 수사팀 구성과 인사라인 교체를 문제 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실제로 수사라인이 바뀌었다면 이는 개인적 하소연으로 치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위, 검찰 조직의 인사, 수사팀의 구성과 유지가 모두 정치 권력과 얽혀 있습니다. 그 얽힘의 정점에서 누구의 의사가 반영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리 없다는 말로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리 없다는 말을 끝내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기록이 열렸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태도도 분명합니다.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내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권력 주변 인물들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수사와 인사를 논의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공적 영역을 사적으로 흔들었다는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을 낳았다면 해명도 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상식이 법정에서도 통하는 나라입니다. 내란은 내란대로 끝까지 가야 하고 김건희 문제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뜨겁게 태우고 하나를 미지근하게 두면 권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가는 길의 문이 이번 잠금 해제로 하나 더 열렸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